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군수열과 혼합수열의 응용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응용 문제들은요, 문장의 뜻을 갖다 정확하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식을 세우고 또 여러분들이 그 식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해답을 찾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문제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설명을 잘 듣고 여러 번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으신다면은 이 군수열 문제 그리고 혼합수열 문제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쉽고 또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열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념 정리 7번부터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숫자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문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있다. 즉 A1은 1이고 자 이것이 A1이 되겠죠. 또 A2는 2이고 자 이게 두 번째 항이 되겠어요. A3는 3이고 A4는 2이고 A5는 3. 이때 맨 처음 나오는 50은 이 수열에서 몇 번째 항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처음 나오는 이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 중에 맨 처음 나온 숫자들을 동그라미 쳐보기로 하겠어요. 자, 1이 맨 처음 나왔네요. 그리고 2가 맨 처음 나왔어요. 또 3이 맨 처음 나왔고 요 2는 두 번째 나온 2고 요 3도 두 번째 나온 3이네요. 자, 4가 맨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5가 맨 처음 나왔고 4는요, 두 번째 나온 4죠. 그리고 3 나왔었고, 4 나왔었고, 5 나왔었고, 6이 맨 처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말이죠.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수죠.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은 3과 4, 새롭게 나온 3과 4 사이에 과거에 나왔던 숫자들이 한번 쓰였고요. 또 새롭게 나온 5와 6 사이에 과거에 나왔던 숫자들이 한번 쓰였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이들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괄호로 묶어서 1과 2 이렇게 써보고요. 또 3,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또 한번 써볼게요. 5, 4, 3,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쭉 써내려갈 때 선생님이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묶어야지만 그 규칙이 발견되는 것 군수열이니까 이것을 제1군으로 표현해보죠. 자, 이것을 제2군으로 표현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3군으로 표현하죠. 자, 이때 어떤 규칙이 있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 나왔던 숫자들에다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 숫자를 걸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홀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짝수, 왼쪽에 있는 것은 홀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짝수. 그렇다면은 맨 처음 나오는 50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될까? 어떤 군의 마지막 번째 항에 바로 50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올 거고 그 군은 49가 또 처음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왜냐면 홀수 짝수의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네요. 자, 1로 시작하면 1군, 또 3으로 시작하면 2군, 5로 시작하면 3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9로 시작했다? 그러면 50으로 끝났다? 그러면 요거 뭐야? 6을 갖다가 2로 나누니까 3군, 4를 2로 나누니까 2군, 50을 2로 나누니까 뭐야? 25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0이라고 하는 것은 25군의 마지막 번째 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된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곧 50이 몇 번째 항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n군까지 제 25군까지 사용된 항의 총 개수를 구해볼까요? 항의 총 개수를 구해보자. 자, 맨 처음에는 2개가 쓰였어요. 그 다음에 4개가 쓰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6개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는 몇 개가 될까? 여기다 7 동그라미, 8 동그라미, 8개가 쓰였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여기는 뭐야?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여기에는 5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보세요. 요 각 군의 끝 숫자하고 항의 개수가 일치하잖아요. 그죠?
1구는 2로 끝났기 때문에 항이 2개, 2구는 4로 끝났기 때문에 항이 4개, 3구는 6으로 끝났기 때문에 항이 6개. 그러면은 바로 25구는 50으로 끝났기 때문에 항이 몇 개? 50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다 더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합이죠?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도 있나요? 요거 2로 묶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25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건 자연수의 합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2 곱하기 2분의 25, 26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되니 그래서 2로 약분하고요. 25 곱하기 26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겠어요? 650 이렇게 해서 우리 4번이 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런 건 이제 군수열이 되겠고요. 또 여기에서 쓰인 것은 등차 수열의 합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규칙을 발견할 때 문장 속에서 맨 처음 나오는 이라는 키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군수열의 규칙을 구별했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꼭 이 방법이 아니고도요.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요. 선생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8번째 문제풀이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좀 깁니다. 많이 길어요. 이랬을 때는 문장을 읽으면서 핵심 키포인트에다 밑줄을 그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점피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정오각형의 꼭지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랬어요. 자, 여기서 뭐 P점이 있겠죠. 그쵸? P점이 있고 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I에 위치하면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데 즉 요 I가 P점이 1의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위치하면 다음에 변을 따라 I만큼 이동한다. 그래요. 점P가 처음 1에서 출발하여 n번 움직인 후에 위치를 AN이라 하자. 자, 이 예를 잘 읽으셔야 돼요. A1이 1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얘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래 P점이 여기 1 위치에 있었어. 자기가 놓여있는 위치에 있는 숫자만큼 이동하래요. 그러니까 얘가 한 칸 가겠죠. 그러면 현재 한 번 움직였잖아. 한 번 움직였는데 나의 위치는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조금 어려운데요. 내가 2가 쓰여 있잖아. 2가 쓰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2칸 움직여야 돼. 한 칸, 두 칸 움직여서 자, 내가 두 번째 움직였을 때 나의 위치는 4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A2는 4. 됐죠? 점 P가 처음 1에서 출발하여 2006번 움직인 후 올 때까지 A 2006에 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의 합을 구하래요. 뭐야? 이건 거리의 합이네요. 그쵸? 위치가 아니라 이제 또 거리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요. 변수가 두 개예요. 위치라는 말과 거리라는 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위치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A3 한번 구해볼까? A3? 내가 4가 있잖아요. 4. 그러면 어떻게 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돼서 지금 뭐야? 얘는 A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만약에 여기에서 세 칸 움직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그랬더니 A4가 뭐예요? 다시 원점, 자기가 출발한 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다시 1이니까는 얘는 A5하고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칸, 한 칸, 두 칸, 그러면 얘는 A6하고 같아지겠죠. 그렇죠.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얘는 A7하고 같아지겠죠. 아하, 그렇구나. 오케이. 또 한 칸, 두 칸, 세 칸, 얘는 A8하고 같아지겠군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뭘 알 수 있어? 주기가 4인 주기성 수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지금 위치가 아니라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칸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를 하나 준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말이죠. A1은 위치라고 했어요. A1. 자, 위에가 위치라고 했어요. 위치는 어떻게 변할까? 한번 볼까?
맨 처음에 A1의 위치가 2였습니다. A2 두 번째는 어디가 있니? 4가 되었어요. A3는 어디가 있습니까? A3는 좀 안 보이네. 좀 내렸게 됐어요. 아하, 여기 3회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A4는 어디에가 있습니까? A4는 다시 위치 1에 돌아와 있어요. 그 다음에 A5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바로 2의 위치로 갔죠. 그 다음에 A6는 어디로 갔습니까? 4의 위치로 갔죠. 그 다음에 또 A7은 어디로 갔습니까? 3의 위치로 갔고 A8은 어디로 갔습니까? 1의 위치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주기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간 생략 이래가지고 A 2006까지 가면 되겠죠. 그쵸? 근데 2006은 4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2잖아?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위치는 여기 4에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 위치를 묻는 게 아니라 움직인 거리의 합을 묻고 있어요.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될까? 자, 맨 처음에 1에서 출발해서 2로 갈 때 사용된 거리는, 움직인 거리는 1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2의 위치, A2의 위치, 즉, 4로 갈 때 움직인 거리는 2였어요. 그러면 여기 2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의 위치로 갈 때, 여기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4번 움직여서 이 3의 위치로 갔으니까 요 움직인 거리는 요 4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뭘까? 요 3이 움직여서 얘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요거 다 더하니까 얼마야? 10이죠. 그러니까 4번마다 10칸씩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여기다 또 더하기 얘가 이렇게 가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또 1 더하기 그 다음에 2 더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6을 갖다가 일단은 4로 나누게 되면은 못과 나머지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2006을 4로 한번 나눠볼까? 4로 나눠버리니까 4, 5, 20.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0 내려오죠. 그렇죠. 0, 0, 6 내려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4, 1은 4 해서 나머지가 2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0씩 501번 이렇게 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총 거리의 합은요. 거리의 합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바로 501 곱하기 10. 즉 1, 2, 4, 3이 501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앞에 두 개, 나머지가 두 개니까 여기다 1 더하기 2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513 이렇게 5013 이렇게 거리만큼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요. 위치라는 변수와 거리라는 변수에서 결국은 거리를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위치를 거리로 환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조금 어렵지만 다시 복습해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개념 정리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정리 9번. 자, 요거 좀 지워도 되겠죠? 자, 개념 정리 9번. 자, 과거에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이것도 어떤 규칙을 발견하는 거야. 문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확한 뜻을 발견해서 자, 그림과 같이 정앵각형입니다. 자, 정앵각형인데 서로 다른 대각선의 길이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이랬습니다. 자, 대각선의 길이의 개수를 바로 수열의 한 값으로 갖겠다는 얘기죠. 근데 정앵각형 중에서 대각선을 갖는 경우는 사각형부터 출발하니까 A4는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A5도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요 대각선의 길이나 어때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의 종류로 보자면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어때요? 요것도 결국은 이 나머지 대각선의 길이와 서로 다 같죠.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자, 정육각형에서 요 대각선의 길이와 요 대각선의 길이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대각선과 요 대각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육각형에서 그려낼 수 있는 대각선의 길이의 종류는 결국 두 가지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칠각형인데 여러분들 칠각형 평소에 잘 안 그려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칠각형 잘 안 그려봤는데
뭐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정칠각형 하나 그려봤는데 자, 얘들아 여기에서 대각선이라는 것은 요것도 대각선이고 요것도 대각선이고 요것도 대각선이고 요것도 대각선인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결국 조건이 어때요? 얘가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 대각선의 종류, 길이의 종류라고 본다면 H1도 2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럼 뭔가 느낌이 와요? 1, 1, 2, 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자, 정팔각형에는 그럼 뭐야? 대각선의 길이의 종류가 바로 세 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바로 정사각형으로부터 정십오각형까지 바로 대각선의 종류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몇 개니? 바로 12개입니다. 그것이 두 종류씩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숫자는 6종류가 나오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A1 더하기 A2 다시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이래서 쭉 써서 A14 더하기 A15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2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따지려면 힘들잖아. 그지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2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씩 나오니까 2로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12를 2로 나누니까 6개. 그래서 6, 5, 4, 5, 6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1부터 6까지의 합은 얼마예요? 21. 이 정도는 함산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이 합은 얼마? 42. 이렇게 해서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2번은 이제 개념 정리 10번.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풀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의 세제곱근의 가우스의 값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n의 값들을 작은 것부터 차례로 A1, A2, A3라고 하자 이랬어요. 이때 A20의 값은 자, 그리고 가우스의 정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몇 개를 좀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일단 말이죠. n이 만약에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n이 1이라고 한다면 1을 갖다가 무엇으로 나누는 거야? 바로 1의 세제곱근의 가우스의 값. 자, 1의 세제곱근의 가우스의 값으로 나눴대요. 그럼 몫은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1이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들아 생각해봐. 어떤 수를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모두 0이 돼버리겠죠. 모든 수는 1의 배수이니까 모든 정수는 1의 배수이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하지? 지금 여기에 포인트는 세제곱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자연수의 세제곱수를 기반으로 해서 구간을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 볼게요. n이 1부터 8이 뭐야?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8 미만인 경우에는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3루트 n의 가우스의 값은 1이잖아요. 그러면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쵸? 없어. 그런 경우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n의 값이 8에서부터 그 다음 뭐야? 3의 세제곱은 27이지. 그치? 27 사이에 있는 n 루트, 자, 3 루트 n의 가우스의 값은 다 얼마가 되겠어요? 자, 8의 세제곱근은 2고요. 또 2의 가우스의 값은 2죠. 그 다음에 27보다 작대요. 그러면 27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해 볼까? 27에 세제곱근의 값은 3이고 3의 가우스의 값은 역시 3이죠. 그러면 26은 당연히 3보다 작아지니까 그 가우스의 값은 2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n이 8에서부터 27인 경우에 n의 세제곱근의 가우스의 값은 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구간에 있는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 이것은 결국 뭐야? n은 홀수여야
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홀수니까 뭐가 되겠어요? 9가 있겠죠. 그 다음에 11이 있겠죠. 자, 요거 몇 개 안 되니까 좀 써볼까? 13이 있을 거고, 15가 있을 거고, 17이 있을 거고, 또 19가 있을 거고, 21이 있을 거고, 23이 있을 거고, 25가 있을 거야. 27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얘들아, 얘를 뭐라고 하면 돼?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이렇게 해서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얘가 아홉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갔을 때 20번째 항값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규칙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야? 27은 포함하고, 그렇죠? 27은 포함하고, 그 다음에 뭐야? 4의 세제곱수는 64잖아. 64. 그러면 이때는요, 3루트 n의 가우스의 값은 자동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n은 어떤 꼴이어야 돼? 3k 플러스 1, 즉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27에서 64 사이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 뭐가 있을까? 27은 3의 배수니까 안 됐고 28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28 가능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3k 플러스 1이니까 3을 더해줘야 되니까 31, 또 34 이런 숫자가 될 거야. 근데 이번에는 다 쓰기가 좀 힘들다. 그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얘가 10번째 항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몇 번째 항이에요? 11번째 항이고 얘가 몇 번째 항이야? 12번째 항이죠. 그렇다면은 n에다가 10을 넣었을 때 n에다 10을 넣었을 때 28이 되도록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공차가 3인 건 이미 아니까 3N 이렇게 쓸 수 있죠. 3N 이렇게 썼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10을 넣으면 30이잖아. 그지? 30에다가 28이 되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단 이 n의 값은 언제부터? 10 이상부터. 오케이? 요 일반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A20은 10보다 크니까는 여기에다가 20 넣어주니까 60 마이너스 2 이래서 58이야.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만약에 이 문제가 뭐 A50을 구하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규칙을 발견해야 되겠죠? 구간을 좀 더 64 다음에 뭐야? 5의 세제곱이니까 125. 그 다음에 6의 세제곱이면 216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개념 정리 11번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죠. 11번. 자, 11번은 어때요? 자, 이거 참 재밌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은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림과 같이 1, 2, 3, 4, 5를 적어 나갈 때 10은 왼쪽에서 몇 번째 있는가? 자, 1 쓰고 2 쓰고 3 쓰고 4 쓰고 이렇게 5 쓰고 뭐 이거 어렵지 않겠네요. 뭐 그림만 열심히 그리면은 바로 10이 몇 번째, 왼쪽에서 몇 번째 있는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다시 보시면요. 지그재그 형태로 숫자가 나열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뒤쪽에, 앞쪽에, 뒤쪽에, 앞쪽에. 자, 원이 두 개로 구별되었을 때 뒤쪽에, 원이 두 개로 구별됐을 때 앞쪽에. 그렇죠. 원이 두 개로 구별됐을 때 뒤쪽에.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죠. 지그재그 형태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홀수, 짝수의 형태의 문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홀짝의 문제, 지그재그형의 문제는요. 최소한 몇 개를 써봄으로써 그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100은 왼쪽에서 몇 번째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도 될걸 10은 왼쪽에서 몇 번째 있는가 물어본 이유가 있죠. 바로 손으로 써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으십시오라는 출제자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일단 말이죠. 그림이 여기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5 다음에는 어때요? 우리가 두 개의 원으로 구별됐을 때 앞쪽에, 그러면 이제 뒤쪽에 여기에 6이 쓰여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각 숫자의 위치를 한번 표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의 위치를 A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왼쪽에서 첫 번째에 있네요. 2의 위치를 A2라고 할게요. 그러면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네요. 그죠? A3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왼쪽에서 몇 번째? 세 번째에 있네요. 자, A4가 왼쪽에서 몇 번째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렇게 세면 되잖아요. 여섯 번째. 그 다음에 A5는요, 앞에 요 5개 2배씩 하니까 10개, 11개. 이렇게 해서 A5는 11개, 11번째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개였잖아요. 그죠? 10개를 2배 하니까는 20, 21, 2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A6은 22 이렇게 써 내려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개를 쓰다 보면은 A10이라는 것도 써서 찾아야 되는데 이들 간의 규칙을 먼저 정의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겠다. 얘를 갖다 이렇게 항과 항으로만 보지 마세요. 여기 딱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다가 2배가 늘었네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얘가 2배가 늘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2배가 늘었어요. 근데 연속적으로 보면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2하고 3, 그 다음에 6하고 11. 아하, 얘는 2배를 한 다음에 그 전체의 값에서 2를 빼는 구조가 나왔죠. 다시 2배를 한 다음에 2를 빼는 값이 나왔죠. 그러면 얘를 하나의 식으로 완성해 볼까? 만약에 n이 홀수라고 한다면 a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n이 홀수면 n 플러스 1은 당연히 짝수가 되겠죠? 이것은 바로 an을 2배 하면 돼. 2a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n에다 1 집어넣으니까 a2는 a1의 2배. 자, 여기에다가 3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a4는 a3의 2배. 맞죠?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n이 만약에 짝수라고 한다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an, n이 짝수니까 n 플러스 1은 당연히 홀수가 되겠죠. 바로 an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어요. 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규칙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10이 뭐예요? 짝수죠. 근데 이 짝수는요, 결코 홀수를 무시한 결과로 얻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써보자. 자, A6까지는 됐죠? 그러면 A7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홀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n의 값이 짝수니까는 바로 여기에다가 2배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자, 봐봐. 여기서 홀수에서 짝수로 넘어갈 땐 2배, 짝수에서 홀수로 넘어갈 때는 2배 한 다음에 빼기 1이잖아. 그러니까 A6을 2배 한 다음에 빼기 1 해주면 되지. 얘가 홀수니까 A6 짝수에서 홀수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40 한번 써주고 가요. 2에 22 마이너스 1. 그러면 44에서 1 빼니까 43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A8이라고 하는 것은요. 홀수에서 짝수로 넘어가니까 그냥 2배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8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A9라고 하는 것은요. 짝수에서 홀수로 넘어가니까 2배에다가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얼마예요? 172에서 1 빼니까는 171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171. 자, 그러면 A10이라고 하는 것은요. 홀수에서 짝수로 넘어가니까 그냥 무작정 2배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34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즉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써보지 않아도 왼쪽에서 342번째에 놓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문제를 풀어낼 때, 예를 들어서 100은 왼쪽에서 몇 번째 있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100은 몇 번째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것도 이제 개차 수열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홀짝, 진동형, 이런 문제에서는요, 10항 미만의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보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써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12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요. 어떤 특수한 형태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을 경우 바로 그 근사적 위치를 판단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그림을 보시면은 X축하고 Y축이 만나는 점이죠. 여기 원점에 1이라는 숫자를 쓰고 그 다음에 꼭 달팽이 모양으로 여기다 2 쓰고 3 쓰고 4 쓰고 5 쓰고 6, 7, 8, 9, 1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연한 색깔로 한번 우리 숫자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1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써가지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숫자를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오케이? 마치 달팽이 모양으로 숫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각 숫자의 좌표를 나타낼 수 있죠. 왜냐면 이 숫자들이 좌표 평면에 지금 나열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각 숫자들의 좌표를 나열할 수 있는데 1은 원점이고 원점에 1, 그 다음에 1,0, 1,0 어딨니? 바로 여기 2라는 숫자 있죠? 이 2라는 숫자가 1,0이 되겠고 3은 뭐야? 1,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숫자를 써내려가는데 1000번째 점의 좌표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즉 1000이라는 숫자가 쓰인 곳의 좌표. 자, 1000은 어디쯤 있을까? 1000. 뭐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한번 찍어봐. 1000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000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00은 뭐 여기쯤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걸 다 그림으로 그려서는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확실한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쉬운 확실한 기준점을 하나 잡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같으면은요 이런 방법을 쓰고 싶네요. 어떻게? 지금 보면은 그림에서 출제자는 어느 정도의 암시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암시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30에서 그림을 끝내놓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죠. 여기에 쓰일 숫자는 31입니다. 자, 이렇게 채움으로써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31을 쓴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진행이 됩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꺾이면서 여기다가 32라고 써야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려볼게요. 보조선. 띡 보조선을 그려봤어. 그러면 여기에 쓰여있는 숫자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쭉 진행을 하다가 왼쪽으로 꺾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여기에 쓰여있는 숫자들의 좌표는 다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경우죠. 그죠?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경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좌표하고 말이죠. 좌표하고 X좌표하고 Y좌표가 같으니까 여기는 Y는 X니까 그지? 좌표와 숫자의 관계를 한번 나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 칠판 하나 열어서 좌표와 숫자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할게. 자, 그러면 0,0은 잠깐 제껴놓고요. 여기 3이라는 숫자, 13이라는 숫자, 31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뭐 0부터 0,0부터 출발할 수 있는데 이들 간에 뭔가 규칙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판단해보면 더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10,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됐어요? 18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가 방금 전에 더하기 7, 그 다음에 더하기 10, 그 다음에 더하기 18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0,0의 위치에 있는 값은 1이 될 것이고요. 또 1,1의 위치에 있는 값은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3, 여기는 2,2죠. 2,2의 위치에 있는 값은 13이고요. 또 여기가 얼마예요? 3,3이죠. 3,3의 위치에 있는 값은 31이다. 이렇게 써봤더니 이들 간에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어요. 더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10,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야? 18. 이렇게 해서 바로 개차 수열이 공차와 8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요. 이런 생각을 하자. 여기 0,0이라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계산하기 힘드니까 어차피 좌표의 관계니까 X좌표, Y좌표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A1으로 놓게요. 얘를 A2라고 놓고요. 얘를 A3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끊어가지고 바로 공차가 8인 개차 수열을 갖는 수열의 일반식을 세울 수 있죠. AN을 즉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AN 한번 구해볼까? 자, AN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이 얼마예요? 3이고요. 3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죠?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초항이 10이고 공차가 8인 등차 수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공차가 8이니까 일단 8K 그 다음에 K에다 1 넣었을 때 10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AN을 일단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3 플러스 자, 얘는 뭐야? 시그마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도 되겠고 등차 수열의 합의식을 이용해도 될 거야. 그래서 2분의 n-1에다가 자, 초항에다 1 넣어주니까 얼마? 10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n-1 넣으니까 8n-8 이렇게 나오니까 8n
마이너스 8 더하기 2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좀 더 정리를 하니까 3 플러스 2분의 n-1에다가 이것은 8n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따라서 얘는 3 플러스 n-1에다가 얘는 뭐야? 4n 플러스 2. 이거 좀 더 전개를 해야 되겠어요. 전개를 하니까 얘는 뭐야? 4n의 제곱, 4n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n 플러스 2n, 마이너스 2n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러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AN을 구했는데 이 AN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근사적 위치를 판단하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숫자들을 쭉 써내려가다 보면은, 쓰다 보면은 이제 100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900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면은 999가 나온다면 어때요? 만약에 여기에 999가 나온다면 1000은 바로 옆에 있는 녀석 아니야. 100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값이 오느냐 999의 좌표를 알고 좌표를 안 다음에 1000의 좌표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게. 얘가 취할 수 있는 1000 이하의 가장 1000에 가까운 숫자는 뭐가 있을까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4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1000보다 작은 n의 값을 찾아보자 이랬어요. 자, 이거는 어때요? 대입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입법을 쓸 때도 요령이 있어요. 지금 아이고 보기가 좀 보이지 않는데요. 선생님이 잠깐 보기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보기를 보면은 16,7, 그 다음에 16,8, 9,16 뭐 이런 숫자들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17이나 18이나 16이나 이러한 값이 n의 값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두세 개의 숫자는 넣어보아야 하는데 이 고생을 좀 더는 방법은 보기를 좀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다?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제곱 숫자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무식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우리 같이 무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n에다가 미친 척하고 16을 넣어봤어요. 그러면 얘들아, n의 제곱은 256이잖아. 그러니까 4 곱하기 256 마이너스 또 2 곱하기 16 플러스 1 어느 정도 될까? 얘가 얼마야? 1024지요? 1024에서 얼마? 32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32 빼주니까는 자, 여기서 32를 빼줬어. 그치? 그러면 991 이렇게 나오겠네. 맞습니까? 오케이? 991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다시 32 빼주면은 얼마야? 992 거기다 더하기 1 하니까 993 이렇게 나오겠어요. 993 됐죠? 아하, 잘 찍었다. 그지? 정 안 되면 뭐 혹시 이게 17을 넣어봐도 되겠죠. 17을 넣어보면 어때요? 10n에다 17 넣으면 17의 제곱은 289, 289를 4 하니까는 1000을 훨씬 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 정도 넣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출제자는요, 여러분들이 2의 10승, 1024 이런 거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가 얼마라는 거? 993이라는 거, 여기가 99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993은 n이 얼마라고 했니? 16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16,16이라는 좌표값을 갖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꺾여가지고 1000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 7을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x좌표 값은 7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1000이 있다면, 여기 1000이 있다면 7이 줄어서 16에서 7이 주니까 9, y좌표는 바뀌지 않으니까 16 이렇게 해서 9,1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16 어디에 있어요? 답이 몇 번에 있죠? 바로 3번에 답이 있겠습니다. 자, 3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숫자를 쭉 나열할 때 어떤 축을 결정해야 돼. 이게 기준이 되는 축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뭐 축을 이쪽을 잡아도 좋고 이쪽을 잡아도 좋고 이쪽을 잡아도 좋은데 이왕이면 x좌표, y좌표가 같은 쪽을 잡아주는 게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얘는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반대잖아. 이쪽도 그렇고. 축을 뭐 X축을 잡아주면은 역시 괜찮겠는데 X축을 잡아주거나 Y축을 잡아줘도 괜찮죠. 왜냐면 이제 X좌표 만 구하면 되겠고 이때는 Y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이때 말이죠. 1, 2, 11, 28이라고 하는 요 개차 수열, 그 다음에 1, 4, 15라고 하는 요 개차 수열 풀어내는 거,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고려를 하셔서 어떤 축을 잡아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즉 근사적 위치를 판단한다는 거, 그리고 대입법에 의해서 바로 근사적 위치를 판단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문제 접근하시면은 좀 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개념 정리 13번 들어가기로 하죠. 자, 13번. 자, 문제가 좀 화려하네요. 막 보석이 나와요. 그죠? 자, 이 문제도 역시 한번 차분히 읽어내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개발 활동 시간에 목걸이를 만들고자 한다 이랬어요. 그림과 같이 세 종류의 인조 보석이 있습니다. 인조 보석. 이게 뭐야? 다이아몬드하고 요 구슬하고 요거 별 모양이죠. 스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용하여 처음에는 다이아몬드 1개, 그 다음에 구슬 1개, 스타 2개를 깨고 난 뒤, 별 2개를 깨고 난 뒤 다음 규칙을 순서대로 반복한다 이랬어요. 자, 이거 뭐야? 다이아몬드는 바로 전 단계에 깬 다이아몬드의 개수보다 1개 더 많이 깬다. 공차가 1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지? 그 다음에 구슬은 전 단계에 깬 구슬의 개수보다 2개 더 많이 깬다. 그렇구나.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별은요, 1과 2에서 깬 다이아몬드와 구슬의 개수를 더한 만큼 깬다. 이랬어요. 자, 얘들아, 우리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그러면 등차 수열 더하기 등차 수열은 무엇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 선생님이 등차 수열에서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 결국은 별의 관점도 등차 수열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요, 인조보석 200개를 사용하여 목걸이를 만들었을 때 목걸이에 있는 순수 구슬의 개수만 구하라. 이랬어요. 아하, 요거는 어떻게 하지? 얘들아, 어쨌든, 인조 보석을 다 합해서, 200개를 사용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는 몇 개, 구슬은 몇 개, 또 별은 몇 개가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구간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표를 하나 준비를 해서, 자, 한번 보자.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렇게 선생님이 그릴게요. 그 다음에 구슬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기 별이 있어요. 그죠? 맨 처음에는 다이아몬드 1개, 그 다음에 구슬 1개, 그 다음에 별 2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로 전 단계보다 하나 늘린다라고 했을까? 얘는 2개, 얘는 2개 늘린다고 했을까? 3개,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한 것만큼 늘리니까 5개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그지? 재밌다. 그지? 얘는 3개, 얘는 5개, 얘네 둘을 더한 것만큼 늘리니까 얘는 8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말이죠. 얘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2K-1. 그 다음에 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항이 2고,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3K-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을 다 더한 결과. 근데 요거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좀 줄여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동일한 범위니까 N까지로 잡아주고요. 요거 다 더하니까는 6K-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6K- 2. 자, 요 값이 2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진행된 군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죠. 이것을 뭐 1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제1군, 제1군, 그 다음에 제2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쭉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군까지 소요된 총 보석의 개수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을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리해 주시면은 바로 준식이는 준식일로 하라. 준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계산해 주니까 2분의
n에, 자, 초항에다 1 넣으니까는, 4 이렇게 쓸 수 있고, n 넣어주니까 6n-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2분의 n에, 자, 6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2로 나눠주니까 n에 3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야? 3n의 제곱 플러스 n이 2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대충 숫자를 넣어서 찍어봐야 되는데, 바로 88이 64, 64를 갖다 3번 하면 3, 6, 18, 120. 뭐 대충 보니까 n에다 8 정도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n에다 8 한번 넣어볼게요. n에다 8을 넣어보니까는 얘는 3 곱하기 64 더하기 8 계산해 주니까는 얼마야? 12에다가 18, 192, 192에다가 8. 딱 200개가 쓰였네요. 200개. 그죠? 딱 나오네요. 그죠? 그럼 바로 8군까지 항의 총개수, 즉 사용된 보석의 총개수가 200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술은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8을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구술의 개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8까지 2K-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8개, 초항은 얼마? 1, 마항은 8을 넣어주니까는 얼마? 15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88이 64개, 구수는 총 64개가 쓰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말이죠. 마지막 문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14번 문항인데요. 20 곱하기 20인 바둑판 모양의 판에 그림과 같이 숫자를 나열했대요. 지금 보면 1, 2, 3, 4, 5 이렇게 숫자를 나열했고 여기도 1, 2, 3, 4, 5.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부터 2, 3, 4, 5, 6 여기서는 3, 4, 5, 6, 7 이렇게 숫자를 쭉 나열을 했답니다. 그러면 20행 20열이니까 그림을 좀 더 그려볼까? 선생님이 좀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좀 더 그려봤어요. 이렇게 해서 20행 20열 이렇게 숫자를 쭉 그려봤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선을 쭉 내려보면 여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 직선을 지나는 정사각형 모양의 칸에 적혀있는 수를 모두 더해라 이랬어요. 그렇구나. 자, 보면은 여기서 3칸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2칸 갈 때 바로 여기 대각선의 교점 뭐야? 바로 사각형의 꼭지점을 지나게 돼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1칸, 2칸, 3칸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2칸 가니까 바로 여기 오른쪽으로 2칸 가니까 요 점을 지나요. 그러면 여기서 요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은 이제 이 직선이 통과하는 숫자들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적어볼게. 1 지나죠? 2 지나죠? 3 지나죠? 4 지나죠? 그쵸? 이야, 5는 교묘하게 빠져나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6 지나고, 7 지나고, 8 지나고, 자, 그 다음에 이 규칙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쓰일까요? 8이 쓰이겠죠? 6, 7, 8.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쓰일까요? 9가 쓰이네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 쓰일 거고요. 여기는 또 10이 쓰이겠네요. 어허, 그랬더니 9는 지나고 또 교묘하게 10은 빠져나가네요.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쭉 써내려갈 수 있으니까 4개씩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잘 봐라. 우리가 3행마다 몇 개씩 숫자를 쓸 수 있어요? 3행마다 4개씩 쓸 수가 있잖아요. 3행마다 4개씩 쓸 수 있어. 그죠? 그러면 20행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잖아요. 그러니까 6개의 그룹과 나머지가 2가 되는데, 그럼 나머지가 2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2행이라고 하는 것에 몇 개의 숫자를 쓸 수 있어? 다시 우리가 3개의 숫자를 쓸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얘가 제1군이고요. 얘가 제2군이고요. 중간 생략해가지고 우리가 제6군까지 일단 쓸 수 있어요. 6군까지 4개의 숫자를 쓸 수 있고, 그죠? 6군까지 4개의 숫자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3개의 숫자가 더 덧붙여지겠죠. 그쵸? 3개의 숫자가 더 덧붙여져요. 왜냐면은, 6군까지 18개의 행이 사용되었고, 20행이라고 했으니까 19행, 20행인데,
나머지 두 행에서 이 직선에 걸려있는 숫자가 무려 몇 개라는 얘기예요. 3개라는 얘기죠. 이렇게 3개가 여기에 걸려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쓰여있는 숫자 3개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 여기 다시 보니까 1, 2, 3, 4 아니 뭐가 없어요. 5가 없네. 그래서 5를 살짝 희미하게 써봤어요. 그 다음에 6, 7, 8, 9 여기 뭐가 없어요. 또 10이라고 하는 게 없네요. 그쵸? 이렇게 써봤습니다. 에헤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지? 뭘 알 수 있어요? 자 봐봐. 1구는 5로 끝나는 것이고 2구는 10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5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6구는 뭘로 끝날까요? 여기다 5배 하니까 30으로 끝날 거예요. 그죠? 30으로 끝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 3개의 숫자는 31, 32, 33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싶네요. 1부터 33까지 모든 숫자의 합에서 지금 요 희미하게 쓴 글자들, 일명 이 빠진 이 숫자들이 뭐예요? 바로 5의 배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의 계산값은 그냥 이렇게 써보겠어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33까지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자 얘가 뭐야 5의 배수가 몇 개나 나오니 바로 6군까지니까 6개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33에다가 34 마이너스 그 다음에 5 곱하기 2분의 6에 7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지워지니까 17 이렇게 줄 수 있고 여기에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33 곱하기 17은 얼마예요? 그죠? 33 곱하기 17, 37이 21, 37이 23, 그 다음에 33, 그래서 561, 561에서 자, 얘는 얼마야? 21 곱하기 5, 21 곱하기 5니까는 105 이렇게 나왔어요. 105. 그러니까 빼주면은 얼마가 나겠어? 45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456. 그래서 답은 1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유, 자, 선생님 목소리도 좀 나쁘고요. 선생님이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지 제정신이 좀 아닙니다. 좀 용서하시고 선생님 급한 마음에 역시 이제 군수열 좀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좀 열심히 풀려고 했는데 좀 듬성듬성 푼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고요. 또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서 만약에 이거 갖고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 선생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